카카오 쪽으로 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자동으로 PC로 옮겨가지고 하는 엔드라이브 기능, 그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능들을 좀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복습하면은 이제 고장 코드가 아주 많아졌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산소 센서 고장 하나로 나왔던 고장 코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종류로 바뀌었고, 그 중에서 또 이게 뭐 산소 신호값 희박 고정, 노무 고정 이런 식 개념은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고장 코드가 많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각각의 어떤 고장 코드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차를 고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 세월의 정비 정보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어떤 고장이 그냥 하나의 고장이다가 아니라 이런 게 이상하고 희박하고 비정상이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고장 코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걸 조합해가지고 볼 수 있게까지 지금 고장 코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확한 정비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샤프 센서 마찬가지고 인젝터도 옛날에 인젝터 하나 이상이었는데 뭐 저선 이상, 전자별 이상 해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진도 나갈 게 꽤 많으니까는 지난달 교육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정비 정보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캔에서는 처음으로 I를 해놓은 이유가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에 있어서 진단보다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I를 재탑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5개 제조사 정비 정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좀 저희 제품 자랑을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정비 정보가 잘 되어 있다는 하는 제품이 그 GDS죠. 그래서 이제 GDS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스캔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케팅 정비 정보도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제가 지난달도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정보는 가능하면 차 고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들에게 눈높이로 설명하는 쪽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는 정도에서 어찌됐거나 진단기 중에서 이런 현장에서 발생한 정비 사례를 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캔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정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제조사 정비 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캔에서는 현대기아차 고장 코드 가이드, 세월의 정비 정보, 르노 삼성, 상용 자동차의 그 정비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제 세계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이고 또 뭐 저희밖에 없으니까 최고라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마케팅 정보에 있는 사례가 옛날 차종 사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시는데 여기에 고장 코드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옛날 차도 아니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장 코드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보는 방법의 하나의 그 교재로서 마케팅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교재는 이 아이스캔 안에 아이스캔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나눠준 책이 좀 사고 쳐서 번져서 그런 부분인데요. 아이스캔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봉호 시장한테 매뉴얼 좀 만들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데 매뉴얼 열심히 해본들 이 매뉴얼 잘 볼까? 해서 이제 추가하게 된 게 최소한 그럼 스캐너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 기능들을 좀 추가하자 해가지고 특수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또 특수 기능을 열심히 추가하다 보니까 지난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우리끼리만 보기 아깝다 해가지고 책 만들어 팔자 해가지고 이제 경영사한테 이야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는 인지대 대신에 책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씩 등록 포인트 나눠드리죠. 앞부분이 특수 기능이고 뒷부분이 아이스캔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로 만들어서 5월달, 6월달, 7월달에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나눠드린 책 뒤쪽에 있는 매뉴얼 가지고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에서는 이것보다 좀 A4 용지로 좀 크게 해가지고 책 두께는 얇습니다. 뒤에 매뉴얼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33,000원으로 팔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대전 왔더니 벌써 뭐 한 분이 사셔가지고
카메라가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왜 공짜로 안 주고 막 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신다는데 성격 급하셔서 사실 어쩔 수 없고 하여간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은 희망처럼 교육오시면 제가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비정보 부분입니다. 매뉴얼에는 주로 7장 정비정보 부분과 9장 SNSB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정보 내전에서는 한국자동차, 수입자동차, 2534, F마켓 정보, 자동차 대가 사전 이라는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국 자동차 정비 정보만 보고 뒤에는 있는지도 잘 모르실 분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유익한 부분은 한국 자동차 정비 정보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자동차 정비 정보 부분은 여기 주로 보시는 분이 고장 코드 가이드는 파란 색깔로 원래는 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참조할 만한 교재나 정비 심서를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카메라의 홈페이지, 카메라의 서버에 올려놓고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소문에는 저희 고장 코드 가이드가 뭐 GIT에서 어떻게 해서 서비스 된다 안 된다 소란스러운데 사실은 GIT가 서비스하는 거 상관없이 저희 서버에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 상용자동차의 디아드 가이드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100메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이스캔을 많이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설치하고 프로그램 실행하면 여기에 딱 누르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스캔 프로그램 자체가 100메가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하면 처음에 한 200메가 다운로드가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은 100메가가 다운돼서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르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공식 사이트를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이트들은 카메라가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걸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정비정보에서는 승용차 코드별 가이드, 상용차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 교육 자료들은 GSW 사이트 자체에서 한 2008년 정도까지만 업데이트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재 올리는 걸 중단했는데 아이스캔에 있는 내용 자체도 그때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교재 가보시고 이거 옛날 거밖에 안 되네. 펜이 막 나올 때 교재 만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제조사가 업데이트한 만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랑 똑같이 승용, 상용, 교육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실제 프로그램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나타 고장 코드 가이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저기 입수하실 건데 혹시 여기 GDS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사실 이게 GDS 화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직영점 아닌 분들은 GDS 사용하신 분이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 판매를 재작년 한 3년 정도 됐었는데 판매량이 한 100대 정도가 채 안 되니까 아마 꽤 드물고 해서 제가 GDS 화면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아이스캔의 고장 코드 가이드다라고 아시고 여기에 뭐 조작거리라든지 뼈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DS에는 정비정보라에서 8개 항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데 아이스캔에서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 하나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스캔 하나밖에 없어. GDS는 뭐 8개나 있었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사실은 GSW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비지심서 전자회로도 교육교재 부분입니다.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치는데 스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장 코드별 가이드고 그 다음은 정비지심서 전자회로도 3가지 정도만 보면은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2가지는 GSW를 링크해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이거 전부 다 다운받아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알아서 신경 써서 업데이트하고 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만 하면 공짜로 보는 사이트를 뭐 저희가 억지로 막 끌고 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전장으로도 정기진입서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SW건 GS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쉐보레 자동차 정비 정보입니다. 이번 7월달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우리 개발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쉐보레 신차들에 대한 보장 코드 가이드를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이만큼 복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5번째 교육인데 자기가 물어봐도 아무도 안 오셨다더라고요. 그 이유는 쉐보레 신차가 우리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고장 코드, 고장 진단되는 부분 기능을 넣었는데 그 진단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이번 달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차가 와서 고장 진단 안 하더라도 정비 정보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사실은 별로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에 있는 사이트를 저희들이 다운받아서 가공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단정보, 배선정보, 정비정보, 교육정보가 되어 있는데 삼성 자동차가 뭐 새로운 모델은 없고 좀 마이너 체인지라 그러죠. 마이너 체인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자동차 자체에서도 크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용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이렇게 상용 자동차 직영전, 상용 프라자라 하죠. 상용 프라자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보니까는 인터넷으로 또 이 내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벌집이라죠. 상용 자동차 정비 매뉴얼 사이트에서 이번에 처음에 떠블 보니까 이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용 자동차가 굳이 프라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장 코드 조건, 부품 설명, 부품 회로도, 스캔 진단, 점검 방법, 부품 회로가 해가지고 상용 자동차는 네스테크에서 OEM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스테크 개발팀 프로그램을 다운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용 자동차에서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죠. 좀 도움되시게 현대기아 자동차의 그 GDS랑 다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제조사 정비 정보인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승용의 YF 소나타 2013년 19년 아무거나 골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니까 2.0 MPI의 엔진 제어의 캡샵 브릿지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던 그 아이스캔 고장 코드별 가이드고요. 코드별 진단 가이드 차종의 YF 소나타 2013년식 보시면은 수수료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일반 정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헷갈리실 건데 GDS, 그러니까 직영점에서 한 800만 원 팔았고 일반 판매 1200만 원 팔았던 GDS에 있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스캔의 고장 코드별 가이드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보시면 조건이라든지 배선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서버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아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장 코드별 가이드고 뭐 다른 부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여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매번 치는 것 대신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셋하면은 들어가서 하는 기능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예, 그래요.
저기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딱 누르면은 여기에 제가 그 회원가입한 게 카메라 이원해서 비밀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오염 사이트가 무지 많으니까 다 여기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미리 등록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게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보고 상자에 자동 로그인 설정하기.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연결해 놓은 사이트 제조사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한 뭐 저한테 알려달라 하지 말고요. 저는 카메라 원에 비밀번호를 타이핑해 놓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여기 아까 들어간 게 GSW 사이트죠. GSW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 셋하면 이게 여러분 타이핑 매번 하는 것 대신에 자동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를 워낙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12개 정도 사이트, 12개도 넘죠. 네, 18개 정도 사이트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 다 기억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능이니까는 잘 이용하시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또 저 GSW는 공짜라 하는 건 좋은데 아이 뭐 GDS로 누르면 들어가는데 또 아이스캔에서는 맨날 뭐 아이디 패스워드 한다라고 하실까봐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단계만 거치시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전자회로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S에는 8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데 이제 정비 지침서 전자회로도 코드별 진단 가이드는 아이스캔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별 진단 가이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2006년도 정도에 한 5개 현상에 대해서 하고 중단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해 조립도 단품 정보 이런 부분은 정비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을 파트별로 쪼개놨습니다. 하면 결국은 이 3가지 정비 지침 전자회로도 코드별 가이드만 제대로 보면 GDS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회로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니까 똑같이 2.0 MPI의 회로도의 엔진 전장의 엔진 컨트롤 회로도를 보면은 1200만 원짜리 GDS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전자회로도의 YF 소나타 2013년식 MPI의 회로도의 수순 똑같죠. 엔진 전장의 엔진 컨트롤 회로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아이스캔에 있는 전장 회로도의 첫 번째 커넥터도고 뒤에 있는 게 GDS의 회로도입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앞에 있는 게 아이스캔이 아니고 GSW에 제가 뭐 아직 보지 않고 GSW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의 정보고 뒤쪽에 보시면은 GD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GIP에서 섭을 구축해가지고 GDS라는 포장으로 있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자회로도 보시면 전기에서 뭐 당연히 같겠죠. 근데 뭐 또 내가 넘어가면 또 나중에 뭐라 그러실까봐 조금 뭐 근데 예를 들면 엔진 전자 한번 볼까요? 일반상 뭐 여기서 틀리면 뭐 저희 아이스캔 잘못이 아니고 그 GSW 운영하는 사람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대에서 하는 거니까요. 엔진 전자 시스템 일반사 보시면은 앞쪽에 1, 2차불 저항이 어떻고 하는 거와 뒤에 보시면은 1차불 저항이 어떻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GSW에 있는 8가지 항목 중에서 정비지침, 전자회로도 코드별 가이드는 똑같다. 코드별 가이드는 사실 GSW에 없기 때문에 아이스캔에서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그 전자회로도나 정비침서는 GSW에 있는 내용과 똑같고 알아서 현대자동차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이스캔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SW는 굳이 아이스캔 사용 안 하시더라도 일반 정비샵에서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기
현상별 가이드 보시면은 아마 뭐 저보다 우리 송진호 사장님 더 아실 것 같은데 엔진 제어에서 2010년도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5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현상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해가지고 무고할시, 지속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끝입니다. 이 내용이 한 2005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현상별 가이드고 사실은 자동차 준비를 하는데 현상별 가이드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아주 유익하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2005년도에 만들고 나서 그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은 2012년 YF 소나타, 2012년 소나타 되어 있지만은 사실 내용 자체는 차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과시 엔진, 특정 실린더, 압축 압력이면은 뭐 이렇게 압축 압력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현상별 진단을 자동차 제조사라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신차 설계를 잘하지 자동차 정비를 많이 한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엔진에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거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설계한 사람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잘 알아보고 그런 거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다양하게 고장나는 그런 현상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왜냐하면 어설프게 해봤자 정비사들한테 욕먹을 거가 있기 때문에 중단해 놓은 게 현상별 진단 가이드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마케팅 정보의 현상별 가이드 이야기할 때 아이스캔에 14,000개의 현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GDS에서 현상별 진단 가이드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해 조립이나 납품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정비 순서 잘 보시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아이스캔이 고장 코드별 가이드, GSW에 없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는 저희 쪽에 공개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그 다음 필수적인 정비 신서 회로도는 GSW 사이트를 보게 해가지고 똑같이 서비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보레 자동차. 이번에 급하게 넣느라고 사실 넣고나서 좀 욕을 먹었습니다. 이게 차 이름이 아이까지 영어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자세히 보시면은 세보레 신차를 할 수 있는 아베오, 까마로, 캐피바, 크루즈, 그 다음에 말리부, 올랜도, 스파크 크리에이티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GDS에서는 아베오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베오의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여기 고장 코드 옆에 뭐 설명도 없다 해가지고 욕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개발팀한테 넣으라고 했거든요. 아마 다음 달 업데이트 될 때는 이런 게 좀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세보레 직영점 안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는 꽤 잘 돼 있어요. 옛날 GM 대우에 비해 가지고는 꽤 체계적으로 세보레 신차들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장 코드에 대한 연관관계의 표가 있고 또 잘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차마다 다른 내용들은 이런 배선도나 커넥트 형상에서 링크해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스캔에서는 그런 링크까지 안 하고 일단 이 내용만 쫙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 작업하는데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8개 신차들에 해가지고 열심히 다운받다 보니까는 세보레 신차의 하나의 고장 코드에 대해서 이 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신차의 연식 상관없고 시생 상관없고 하나의 고장 코드는 똑같고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차종별로 전기 배선도나 커넥트 구성도 이런 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차마다 다른 건 별도로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걸 계속 다운받아 반보니까 똑같아가지고 한 벌만 다운받아가지고 분류해서 넣어놔서 다운받는데 한 보름 걸리고 올리는데 한 주간에 걸렸습니다. 하는 게 세보레 신차들의 고장 코드입니다. 근데 볼까요?
보시면은 사실은 뭐 여기에 이것도 모르시는 분 많으시는데 현대기아 말고 나머지 3개사 정비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계속 열심히 넣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룡에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전자회로도 하고 코드를 가이드를 넣고 있는데 코드를 가이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세번의 신차까지는 없고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아데오가 신차에 해당되는 쪽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작년 초까지 열심히 넣다가 중단한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GDS가 작년 초에 일반 판매 직영점에 공급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한 92, 3%의 직영점이 공동구매에서 구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GIT가 GDS를 일반 판매하려고 했는데 일반 판매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작년 초쯤에 추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엔진 저만 들어가 있고 엔진 저의 아까 똑같은 거 0010 보면 현대기아 방식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여기에 설명이 있고 쭉 배선도가 있고 똑같이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배선 점검이나 차를 고치는 방법이 세브레 신차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수치라든 이런 게 쫙 나와 있습니다. 한데 이 내용 자체가 GDS에 보면은 현대 자동차 고치는 내용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GDS는 GM 대우 방식으로 차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 폼의 현대 자동차 방식으로 이 보장 코드를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틀리다. 그러고 하여간 뭐 저희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는 한 달 만에 올렸지만은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신차 전부 다와 또 이 하나를 눌러보시면은 엔진뿐만 아니라 이게 세번에 있는 시스템 전부 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시스템이 뭐 30개씩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세번의 신차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세번의 신차들의 보장 코드는 모두 올렸는데 GDS에서는 엔진 제어 쪽에 아비오 하나만 올린다. 왜냐하면 저희는 OEM 그대로 그냥 다운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공수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사실 GIT 개발팀이 훨씬 많거든요. 한게 GIT에서는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막 변경하고 회로도 바꾸고 하느라고 엄청나게 공수 드는 거죠. 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수 드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GIT는 홈페이지에 아직도 떠 있습니다. 이게 제조사 정비정보 함부로 사용하면 지적재산권 위반이다 떠 있는데 그걸 띄워놓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현대기아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지만은 세보레나 상용이나 다른 메이커도 그대로 이용하면 지적재산권 위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부 다 바꿨고 사진 전부 다 바꿨는데 딱 하나 못 바꾼 게 있습니다. 회로도 함부로 바꾸면 차로 못 고치죠. 해서 한 방법이 OEM에서 보면 이 회로도가 색깔이 안 쳐져 있는데 GIT 거 보면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했다. 이 대선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바탕 그림은 흑백으로. 그래서 칼라 해가지고 바꿨다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허접해 보이면 어떻거나 간에 저희는 자동차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 하는 스타일이고 GIT 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사진도 있고 막 회로도 칼라도 있으니까 그럴 때 보이는데 실제로 OEM 내용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게 세브레 자동차고 가능하면은 세브레 신차들도 여러분 샵에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이거 보여주니까 또 회로도는 안 올립니까 해가지고 바로 올릴까 했는데 이번에 교육해보니까는 좀 맥이 빠져가지고 아무도 보장 코드도 아직 볼 일이 없으니까 뭐 세브레 신차가 여러분 샵에 올라오면 아직 한 1년 정도 그죠? 걸리니까 그 사이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별로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고장 코드별 가이드는 사실은 정비 지침서 안에 있는 내용을 따갖고 온 겁니다. 저희가 뭐 다운로드 받기 잘하고 하는데 이런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르노 삼성의 정비 지침서 안에 넣어놨더니만은 이게 보기 힘들다. 이 내용 자체가 뭐 300 넘게 되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그 카메라가 노가다 잘하니까는 고장 코드별로 쫙 잘라가지고 해놓은 게 고장 코드별 가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삼성 자동차의 공식 사이트는 이게 폐쇄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링크하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전자 매뉴얼은 여기 오른쪽에 해서 잘 모르시는데 르노 삼성에서 제공하는 전자 매뉴얼은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이스캔만이 아니고 그냥 이 사이트 주소 두드리고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 매뉴얼, USB 그러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카메라에 올려놓은 거 잘 보기 힘들다 그러시면 전자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 자동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용 자동차. 여기 진단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 100메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축 진각 보면은 고장 조건, 부품 설명, 스캔 진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M 오리지널입니다. 하고 그 마찬가지로 GDS에서도 상용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엔진저 하나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1200만 원 주고 GDS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보고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용 자동차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그냥 부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벌집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아시죠? 이 벌집 사이트. 아이스캔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러시 말하시네요. 한데 그 사실 이거 아이스캔 나오기 전 2012년 이전부터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다만 아이스캔에서 이거 있는 걸 알고 프로그램 링크 해놨거든요. 한데 이제 저도 이번에 교육하면서 알게 됐는데 처음에 W 가보면 옛날에는 정비지침 배선도 직업 설명서만 있고 진단 가이드는 빠지는 겁니다. 눌러도 앉지 않습니다. 한데 이번에 눌러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W에 아까 그 아이스캔에서 보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아이스캔에서 옮겨오기 전까지는 직영샵, 그 쌍용 프라자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정비사들 다 볼 수 있게 쌍용이 오픈했습니다.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상용 자동차가 공차로 오픈한 고장 코드별 가이드와 GDS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가 내용이 다르다. 이 상용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상용 자동차는 상용 자동차만의 방식대로 어떻게 점검해라라는 내용을 쭉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GDS는 현대 자동차 방식대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벌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정비지침서, 전기배선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데 GDS 사용하시는 분은 1200만 원 내고 이거 있는지 모르면은 상용자동차 배선도 지침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GDS에서 아직까지 이걸 넣지를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항상. 예, 그래서 뭐 아이스캔에서는 사실은 그
상용 SIW 프로그램 갖고 온 것도 있고 또 보장 코드별 가이드를 다 옮겨온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필수적인 거는 우리 안에 넣고 또 어떤 거는 이런 GSW 공식 사이트 링크라든지 벌집, 쌍용자동차 공식 사이트 링크, 르노 삼성 사이트 링크 해가지고 OEM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열어보시면 GS보다 훨씬 낫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한국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그 정비정보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하는 설명보다도 하여간 우리께 이렇게 잘 되어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수입 자동차 부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상용 자동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식 사이트 로그인 하는 거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편리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2012년부터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아직까지 못 누리고 불편하게 아이스캔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수입차 정비 정보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 시중에 있는 그 수입차 정보를 어떻게 보나 해가지고 사실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구입해갖고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요즘 꽤 좋아졌더라고요. 그 수입차 부품협회인가? 대전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애써 공짜로 복사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 복사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런 물어보면 안 되나? 보통 그 백판이라 그러죠. 뭐 올 데이터나 이런 오토 데이터나 이런 거 있는 게 사실은 정품 사서 사용하시는 분 내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옛날에 2000년도에 리치론 디맨드가 그때 당시 가격으로 제대로 풀버전 사려면 한 2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매년 업데이트비를 몇십만 원 내는 걸로 해가지고 내 생크 있을 때도 비싸서 안 샀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복사하는 하드디스크를 구입해서 많이 보시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가격 한 60만 원, 70만 원 그 다음에 좀 산 게 30만 원 정도로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복사한 거는 하드디스크 가격만 내면은 복사해주고 원격으로 깔아주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송사장님 아세요? 수입 작품협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테스트용을 하나 받아가지고 감격했는 게 사실 하드디스크 가격만 줬는데 했어주고 또 원격으로 팀비어로 한 3시간 정도 해서 깔아주더라고요. 제가 깔 줄 모르니까. 한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니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SW나 뭐 상용자동차 정비 정보를 봤을 때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저도 혹시나 거기 있는 내용들이 좀 괜찮으면은 늘 하듯이 긁어서 좀 넣을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긁어서 넣을 정도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에서는 뭐 그냥 지원 차종에 대한 차량 정보와 제가 동영상 자료를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차 시작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부닥치는 게 뭐 3 시리즈의 325, 뭐 72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특히 유럽차일수록 바디 시스템으로 구분하는데 바디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죠. 최소한 이게 뭐 벤츠의 몇 시리즈다, 대개나 얼마다 하는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그 정비 동영상을 한 2,000개 정도를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올렸거든요. 혹시 수입차 정비 정보 동영상 보신 분 정도 보시죠? 네, 한 분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별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싶습니다. 한데 이제 그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수입차 정비를 하신다 했을 때 소모품 가는 정도의 간단한 경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2012년 가을에 다운받은 게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올렸냐면 뭐 전문가가 올린 것도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셀프 용품 파는 데에서 엔진오일 팔거나 소모품 팔 때 운전자가 어떻게 준비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수입차 처음 왔을 때 뭐 오일가고 리셋하거나 패드 갈거나 이런 쪽 정보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봐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뭐 메이크업별로 뭐 분류해놨고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전화 걸면은 전화 받는 아가씨가
세크에서 해외 수출하던 영어 잘하는 아가씨여가지고 텀텀이 이거 영어로 듣고 자막으로 좀 만들어서 만들고 있는데 양이 꽤 많고 또 그 사이에 다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제는 한 2,000개 정도 다운로드 받을 때 있어가지고 한 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는 참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기 쉽고 보기 쉽게 가공하는 것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한 일이 끝나면은 저희가 가능하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차에 대해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BMW 130개, 벤츠는 200개, 넥센스 97개와 같이 메이커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다운받아서 올리기만 하고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좀 정의 정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메이커별로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서비스하는지 모르는 BMW 같은 경우도 WDS 같은 경우도 혹시나 매니아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 저기 F마켓 정보로 해가지고는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혹시나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한데 특히나 이 중에서 뭐 올리셋 정보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올리셋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분야에 참고되실 만한 거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뭐 수입차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수입차에 아까 지원차종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39바디는 528의 39바디가 97년에서 2003년식입니다. 하고 이제 요즘 나오는 게 F10 바디라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 바디가 같으면은 전자제어 시스템이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하실 때 바디가 뭔지를 보고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F10 바디에 차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차종들이 F10 바디로 쫙 나오는 거고 이게 또 모델로 하면은 뭐 325다 뭐다 해갖고 무지 쫙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나 벤츠나 BMW를 보실 때는 바디로 접근하십시오 하는 거고 저희가 수입차 처음 시작하시면 차가 어떤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올려놨으니까는 상식적으로 물론 뭐 이런 정도 다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을 또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 정보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또 이거 보시더니만은 뭐 교육 받으시면서 저거 뭐 한국차 고치는구나 올려가는 거. 차 고치는 거 보니까 똑같네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봐도 똑같습니다. 렌즈로 푸네 수입차나 한국차나 해서 굳이 뭐 여기 사실 동영상이 차종별로 뭐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벤츠, BMW 오시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 번 정도만 보시면 일단은 수입차에 대한 겁이 없어야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글 자막 처리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양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에 막 열심히 검색하고 하는 거를 대신 해놨고 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제2호3사입니다. 사실은 제2호3사는 저희가 제품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팔기는 딱 3대만 팔고 웬만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하고 많은 제품입니다. 뭐냐면은 이슈 리프레밍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2호3사 법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이슈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운전자나 아무나가 돈만 내면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2호3사 규정인데 한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게 올라가 있으면 다운받아서 라이트 하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 글을 다운받아서 한국의 이슈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그 이슈 프로그램 자체를 공식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설보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마 뭐 내년쯤부터는 이제 신차 연비 말고 주행 연비 개척하기 시작하면 이슈 리프레밍이 아마 무지 자주 복잡할 겁니다. 여태까지는
신차 나올 때 연비 높여놨다가 한번 리콜할 때는 ECU 프로그램 갈고서 그냥 연비 낮추면서 가속 성능이나 성장감 좋게 하고 나서 백을 안 해주죠. 한번 하면 끝. 근데 이제 그랬다가는 국토교통부가 1년 뒤 주행 연비 잰다라고 이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속 성능 좋게 고쳤다가 그 차 연비 재면은 난리 나죠. 신차 연비가 망가질 거니까. 그러면 또 뭐 잰다 하기 전에는 뭐 한 11개월 정도 됐을 땐 다시 오십시오 해갖고 연비 높이면서 하는 거라는 차이가 뭐 수순해질 겁니다. 여태까지는 한 방향이었는데. 그래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도 사실은 ECU 리프레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사실 아이스캔 입장에서는 그런 리프레임만 공개하면은 2534 해가지고 라이팅 할 수 있는 준비 다 돼 있다는 게 2534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애프터마켓 정보는 뭐 여러분이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몇 가지 쫙 나와 있으니까 골라서 보십시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수입차 하면서 뭐 아시는 분은 이런 올리세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올리세 사이트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만들어봤자 안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회사에 제가 올려놓고 잘 보시는 분은 잘 보고 안 보시는 분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이 깔려 있으면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번역 눌러보시면 한국말로 나오죠. 뭐 단어 자체가 좀 거치고 틀린 게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막 단어 찾기보다는 대충 뭐 단어 따라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셋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A하고 R 트랜스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두 개 누르면은 번역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이제 저 번역기 자체를 구글 크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려면은 구글 크롬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제 익스플로러 말고 구글 크롬이 깔려 있으면 여기에 영어로 나오는 많은 사이트를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번역되어 나옵니다.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수입차시려면 영어 사이트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하면은 영어 그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번역하는 기능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백과사전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제조사에 어떤 차들이 있다, 연식이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캔이 진단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공부할 때는 특히 젊으신 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비 정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한 9시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SNS 정비와 나머지 또 여러분들이 이 많은 고장 코드를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4분은 준비 보고서 활용하기 기능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진단을 하면서 제가 조금 진도를 더 많이 나가지고 준비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던 것도 말씀드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정비에서는 주로 차량 관리를 하면서 이 정비 보고서 부분을 고객한테 보내주고 해서 좀 고객 관계를 맺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제가 마케팅 교육할 때 이 첫 번째 중요한 게 차량 등록을 하고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PC 같은 경우 등록된 차량을 보면은 여기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제가 주로 5월달 교육할 때 5, 6, 7, 8 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차 번호는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5, 6, 7, 8라고 치면은 5, 6, 7, 8 옛날에 진단했던 게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첫 번째로 편리한 게, 여러분들이 뭐 차하고 연식 정도 알겠지만 이게 엔진이 어떤 타입이고 시스템이 뭐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처음 나왔을 때 삼각형 딱지가 있는데, 이 딱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는 옛날에 한번 아이스캔으로 진단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하면은 차량을 등록하는데
차량 등록하는 방법은 뭐 제가 오늘 이게 주가 아니니까 짧게 넘어갈 테니까는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달 교육 동영상 보시고요. 2013년식 이까지 선택하고 그냥 등록이라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누르면은 최소한 뭐 여러분들 타이핑 치시는 거 싫어하시니까 최소한의 정보만 타이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객명, 고객 이름을 알아야겠죠. 몇장님, 차량 번호, 6월 87, 그 다음에 연락처.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 하고 자시고 하려면 일단 연락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3, 4, 5, 6, 7, 8, 9. 주행거리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예를 들면은 6월 해서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여기 이제 8765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이 등록되고 선택된 상황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웬만하면 고장코드 자동 검색 반드시 하세요. 여기 고장코드 자동 검색 다 하시는 분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면 이제 쫙쫙쫙 하면서 여기 삼각형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쫙 진단하는 거거든요. 하면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네. 보시면은 이 쫙 훑은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보고서에만 넣는 걸 했더니만은 무지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바로 프린트 뽑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아이스캔 같이 시스템 하나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에 이게 한 14개 시스템인데 14개 시스템 다 고장코드 보려면 한 거의 30분 걸립니다. 느리면은 한 대 수십까지 다 붙거든요. 하고 이걸 그냥 보고서 쫙 뽑아주면 무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 차의 키지가 우리 애들이 막 진단기 뽑았다 뺐다 하다 보니까는 고장코드가 꽤 많이 떠가지고 한 6개 더 있더라고요. 저 엔진 제어 장치 하나 더 있고 나머지 뭐 이상한 시스템이 한 5개 있어가지고 제가 타이어 갈고 제 잘하는 단골 정비샵 카멘시 가가지고 일부러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아니, 타이어 갈아가지고 아니 고장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찍어봐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이스캔 아직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가 얄미워서 열심히 ECU, GCU, ABS 예배 붙였더니만 사장님 고장코드 하나 떴습니다. 제가 놀렸죠. 아니 6개나 있던데요? 깝깝하죠. TG마이도 시스템 10개 되거든요. 그걸 다 들어가 보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비샵에 오신 분이 이런 괜찮은 기능이 있는데 ECU, GCU, ABS 예배 찍어가지고 그냥 흘려보낸 고객이 만약에 다른 데서 아이스캔 쓰는 사고 조금 붙어가지고 다른 데 고장 있는데 그 전에 정비샵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버리겠죠. 거꾸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형 진단기 갖고서 주된 거 찍었다가 여러분 샵에 왔는지 한번 쫙 올려가지고 뒤쪽에 잘 안 들어가는 쪽에 고장부터 알았으면 바로 여러분 매출이죠. 회사에간 웬만하면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기 보고서 차량 등록을 하면 유리한 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달면은 여기 이제 아이스캔 투 캡처라는 폴더가 생기는 걸 아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잡은 것들이 쫙 들어갑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하고 한번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방금 등록한 거는 제가 보고서 작성까지 안 했기 때문에 8697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보면 해당되는 차에 대해서 한 것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들을 관리하기 무지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고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스캔의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아이스캔 투 캡처서까지만 해도 좀 잘 못 사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PC를 잘 모르시는 물론
나이가 지긋하시다고 PC 다 모으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능 하나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아이스캔에 익숙해 있으면 아이스캔의 저장 폴더를 그냥 바로 와가지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경우 아이스캔이 C 하드디스크에 깔려있을 겁니다. 하면은 여기 카메라에 아이스캔2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는 이 세이브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 데이터 안에 여기 캡처만 하나 빼놓은 거죠. 가장 사용하기 쉽고 많이 사용하는 게 화면 잡아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서 기초 과정으로 해놓은 거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레포트는 똑같은 세이브 데이터 안에 레포트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 전체 세이브 데이터를 안 하고 그 캡처를 해놓은 게 뭐 세이브 데이터 안에 해가지고 폴더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 또 막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해놓은 겁니다. 하니까는 있는 그대로 해서 화면 캡처만 하실 분은 그냥 하시고, 혹시나 보고서 작성한 것 자체도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세이브 데이터 안에 들어가서 레포트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따로 했으면 차량별로 다 레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차가 현대적인 시스템이죠. 7890. 왜냐면 아이스캔으로 레포트 많이 만들고 해서 한 폴더 해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찾기 힘든데 차량 등록해놓으면 다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편하다. 자, 이왕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저기 카카오톡부터 먼저 시범을 보이죠. 일단은 등록하고 차량 진단하고 하는 건 이해되시죠? 사실 오늘 뭐 메인 그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차량 등록 먼저 해가지고 하죠. 오늘 등록한 차가 8765.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죠. 첫 번째 캡처 데이터 하면은 이 화면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디버거 모드라 해가지고 차가 없더라도 들어가서 테스트할 수 있는 학습용 모드를 깔아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오신 분은 억울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송신호 사장한테 알아서 이야기하시면 송신호 사장님이 몰래 나몰래 깔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고요. 네. 하면은 이제 이 차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차가 없으면 이 모드 못 들어가죠. 한데 디버거 모드 이걸 설정하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센서 데이터. 그래서 해서 뭐 하여간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건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는 저기 그렇게 만드시고요. 제가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리려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 SNS 정비에 들어가면 카카오톡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PC 카카오톡이 설치한 데 있으면 누르면은 다운로드 해라 해서 쭉 깔아주거든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가 김승대씨가 스탠바이 시켜놨는데 휴대폰으로 인정합니다. PC 카카오톡 설치하면. 해서 인정만 하면은 이렇게 깔리고요. 깔리면 이제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여간 차량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있죠. 예전에는 캡처한 걸 보냈다면 이 보고서를 잡아가지고 하면 지금 쭉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대 실장한테. 교신 구려서 너무 많이 있네요. 이쪽 쫓아 날아가는데. 또 뭐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여러분이 하시던 그 세이브 데이터 예 그러면 그냥 날아갔습니다. PC 카톡으로 보내는 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건가요? 저쪽에는 PC로 보내는 건가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PC 카카오톡 보내면 사장님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뜹니다. 알지. 그리고 상대방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뜨고 상대방도 PC가 있으면 뜨고 이 PC하고 스마트폰하고는 다 똑같이 해놔가지고 예를 들면 제 스마트폰인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같이 뜨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여러분들이 PC에 있는 사진 그냥 뭐 옮기기 귀찮고 하면 엔드라이브가 귀찮고 하면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 아이스캔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이스캔이 PC 버전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화면 캡처가 됐건 뭐 정규 보고서가 됐건 그 이제 칼라에 가까운데 프린터 뽑아서 주고 하는 거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꼭 하여간 뭐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 김승기 씨가 다 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제어 받는 쪽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격 제어라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불러주는 게 이거 보고서 불러주지 않습니까? DIID 비밀번호 하면은 우리 고객 지원팀에서는 여기에 이걸 타이핑 치거든요. 하면 이제 예를 들면 파트너 아이디가 원격 제어로 파트너 연결 그러면은 이 파트너 아이디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기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고객지원팀에서 이야기하죠. 기하 비밀번호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 뭐 M38P1C를 불러주면 치면은 원격으로 제가 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 PC를 마음대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뭐 제가 사용한 PC가 없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PC 몇 대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카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제 사무실에 있는 PC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카이라이트 에지가 제 태블릿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 용량이 작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거는 한 2TB 하드디스크니까 많은 크기는 않고 혹시나 집이나 어디 갔을 때 안 되면은 핑비오로 해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하면 이제 미리 핑비오로 서로 자기 PC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에 내 컴퓨터 클릭만 하면 연결됩니다. 연결 중 예, 이게 이제 연결된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사무실 물론 이거 이야기하니까 사무실 PC 켜져 있어야 되겠네요 하는데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고요. 하면은 제가 정보가 됐다고 열심히 보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분 PC를 옥수수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뭐 아는 후배나 좀 가르쳐 줄 사람 있으면 아까 아이디하고 VI 비밀번호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열심히 깔았다는 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올 데이터 해서 깔았습니다. 하면 지금 이 올 데이터 프로그램은 여기 PC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사무실 PC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끌어와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팀비어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김승희 씨가 교육을 보셨다시피 여러분이 뭐 외부에 나가 있는데 혹시나 직원이 뭐 이상한 차가 있어서 헤맨다 그러면 아이스캔 하고서 팀비어 걸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히나 이제 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파일 전송 기능입니다. 이 태블릿이 적다 보니까는 파일 전송 누르면은 여기에 왼쪽에는 현재 제 PC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격으로 있는 사무실 PC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 옮기고 싶다면은 예를 들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은 딱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이건 집이건 하드디스크 빵빵한 PC 하나 놓고 TV로 딱 걸고 여러분 거랑 연결해 놓으면 이 태블릿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서 볼 수 있다는 신비용입니다. 뭐 카메라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카메라 기능을 가진 거니까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김승대 실장 안 알아갖고 요즘 신혼이어서 오는지 퇴치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날려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 저기 마지막으로 항상 이거 할 때 좀 불안시켰거든요. 클라우드 디스크.
그러하면 처음 여러분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하고 설치하고 나서는 누르면은 이렇게 N디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동 올리기를 보고서 보고서 작성 출력에 여기에 아무거나 있으면 보고서 작성이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진 추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데 사진 추가를 누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한번 자동 올리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 올리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처음 가면 여기에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진 폴더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엔드라이브를 한번 깔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드라이브 있죠. 엔드라이브에 자동 올리기. 그렇다면은 엔드라이브 자동 올리기인데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적용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진 그 추가에 들어가면 엔드라이브가 그대로 나옵니다. 일단 엔드라이브에 사진 자동 올라가는 것도 한번 보고 하죠. 제가 아까는 잘 됐는데 이게 또 제대로 시범을 만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할 때 제가 신경 쓰이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요. 네. 하나, 두 개, 올라가. 빠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는 엔드라이브를 깔고 자동 올리기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은 자동 올리는데 그게 자동 올리기 폴더라고 지정해 놓으면 사진 찍는 거는 그냥 일반 카메라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제 엔드라이브에서 사진이 만들어지면 항상 그걸 그냥 자기 엔드라이브에 올리는 거죠. 하고 이 PC에서 설정된 게 뭐냐면 이게 자체가 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엔드라이브 웨이브 드라이브입니다. 하니까 얘는 위로 올리고 얘는 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진 추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설정을 보고서 작성해서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선택하고 해서 아까 한번 사진 추가해서 엔드라이브 했었죠. 하니까 지금 바로 자동 올리게 뜨는 거죠. 쭉 보면은 제일 마지막 거. 또 하여간 이 지정이 좀 잘못됐는지 어저께 교육했더니 나오는데 하여간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까 엔드라이브에 잡혔고 엔드라이브에 사진 추가하는 기능을 하면은 하여간 찍으면은 정비보고서 작성할 때 엔드라이브에 그걸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스마트폰에서 뭐 사용기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기능입니다. 예, 저기 두 번째 이야기는 SNS 정비에서 이 보고서 만드는 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카카오톡으로 화면 캡처거나 보고 쓰거나 하여간 편하게 보내십시오 하는 거고 그 중에 사진은 엔드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찍어서 그냥 바로 PC에서 활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헷갈리시면 저희 고객지원센터에 원격 지원 받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끼리 서로 원격 지원해가지고 공부하십시오 하는 기념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달 그 교육 내용을 만들면서 조금 했던 부분이 사실은 정비정보 보는 거 다 아시죠, 그죠? 한데 뭐 특별한 게 없고 해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것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해가지고 좀 추가로 만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비정보의 올바른 가치인데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비싼 돈이고 800만 원, 700만 원 내고
제대로 된 정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ISKN 정비 정보가 막 허접하고 또 막 어디 리커되고 막 불편하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ISKN에서 제공하는 상용자동차 정비 심수입니다. 한데 GDS의 상용자동차 매뉴얼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전장 트로도입니다.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거하고 이게 GDS에서 제공하는 전장 트로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문제된 건 뭐냐면 이게 상용자동차에 대한 커넥터를 쓴 건데 조금 이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색칠하고 좀 수정해서 했는데 이것까지 그대로 옮기면 뭐 문제된다 생각했는지 보시면은 여기 좀 프로젝터가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색칠을 되어 있습니다. 한데 왼쪽에 있었던 커넥터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KN에서는 엔진뿐만 아니라 구동, 샤시, 바디, AV까지 다 되어 있는데 GDS에서는 엔진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별 가이드에서 여기 엔진만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용자동차 방식으로 제공하는 건데 이 GDS는 상용자동차하고 다른 현대자동차 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틀린다 하는 겁니다. 뭐 아쉬운 점이 여러분이 GDS 프로그램 있으면 잘 비교해 볼 건데 GDS는 보신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졸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를 보시고요. 이게 이제 GDS에 있는 그 고장 코드별 가이드의 그대로 보고요. 뭐 상용자동차는 이렇게 이제 상용자동차에 맞게 이렇게 차를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GDS에서는 현대자동차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GDS 어떠시면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그냥 ISKN 정비 정보가 나쁘지 않구나 생각하시고 세브레 신차 8개 다 나와 있는데 GDS에서는 아비오 하나 추가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정보 시스템도 바디, 엔진, 브레이크 전체 시스템인데 GDS에서는 엔진 하나 들어가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세브레 신차에서는 지금 고장 코드별 영광만 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데 GDS는 하나의 고장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GDS가 처음 기획된 게 한 2006년도, 출시된 게 2007년,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GDS의 정비 정보를 설계할 때는 하나의 고장 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장 코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고장 코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고장 코드가 연관된 식으로 보여주는 거에 세브레 신차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코드 가이드 방법이 이게 세브레 신차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GDS에 있는 방법입니다. GDS는 상용자동차건 세브레건 현대자동차건 똑같은 틀에 맞춰서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 데이터를 제가 설치해봤는데 예를 들면 올 데이터에서 현대자동차의 정비 정보입니다. 저기 2013년식 차가 몇 개 없죠. 왜냐하면 2013년식 중에서 미국에 수출된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 데이터에서 BMW를 두드려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된 BMW 정보가 있다는 거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BMW 벤츠가 주로 미국 향이 오는 게 아니라 한국은 중동이나 이런 아시아권으로 다른 게 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배경경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차 가격,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면은 같은 차종을 찍었다 하더라도 마찰 잘못하면 틀린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나마 이건 좀 적다는 거고요. 제가 열심히 고장 코드를 가이드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었는데 지난주에 부산에서 교육할 때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한데 이제 하여간 문장 몇 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GSW에 있는 고장 코드를 가이드를 생각하시면 많이 실망할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는 거는 뭐 리콜 정보라든지 이런 스펙들 입장 나와 있는 게 올 데이터에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양가 있는 게 많이 있으면 ISKN에서도 좀 반영할까 했는데 사실은 별로 더 알만한 게 없어가지고 갸우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고장 코드가 무지 많아졌는데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를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ISKN 정비 정보나 뭐 SNS 정비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제 성수인데 이게 고장 코드에 관한 국제 규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홈페이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디 시스템 그룹 해가지고 B0 요 같은데 XXX 한 게 이제 100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ISO 컨트롤 해가지고 ISO 규격을 따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P1000번, P2000번, P3000번은 제조사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B0으로 나가는 거는 모든 메이커가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본 거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100%는 그렇고 한 99%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샤시 시스템에서도 C0로 나가는 거는 다 국제 표준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C, 1000, 2000, 3000 1000, 2000은 메이커가 마음대로 하고 3000은 예비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파워트레인 계통은 P0, P2000이 전부 다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고장 코드가 사실 메이크하고 상관없이 하나의 제조사에 대해 제대로 알면 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U 코드 마찬가지로 U0는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또 고장 코드를 마음대로 매긴 게 아니라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P0 같은 경우는 연료나 에어매트리, P300번은 이그니션, 400번은 보조 에미션. 쉽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벤츠가 됐건 아우디가 됐건 P310번 떴네? 그러면 정확하게 통에 뭔가 문제 있다라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전메이커 통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본다고 다 이해되신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주말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P0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케팅 정보에서 고장 코드별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표준에 의해서 해놓은 겁니다. 하니까는 이 표준 누르고 나오는 고장 코드는 모든 메이커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표준의 첫 번째가 B0가 표준이라고 했죠. 여기 B0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메이커 공통이고 그 다음에 B3000번이 통일입니다. 여기 중간에 B1000번, 2000번은 제조사 마음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0 코드가 통일이고 그 다음에 P0, P2 코드가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P3는 표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U0 되겠습니다. U3 이 예비로 해놓은 것 중에 표준 따르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왼쪽에 있는 게 GSW에 있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마케팅 정보에 있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비슷한 부분을 띄워봤습니다. 한데 이게 뒤박숙에 있는 게 번호가 뒤박숙이죠. 이거 만드신 이봉호 이사님이 하여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놨는데 저는 좀 어려운데 가만 봤더니만은 번호 순으로 맞춰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름 순으로 받아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를 잘 모를 때는 캠축은 아니까 캠축에 대한 고장이 이렇게 쫙 모여있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을 배려해서 했는데 이럴 때 이제 비교해보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한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14번 B 캠샤프트가 쭉 보면 16번 크랭크 캠축 포지션 상호관계 비정상 여기 크랭크 샤프트 캠샤프트 상호관계 이상 똑같죠. 이거는 현대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표준해갖고 되는 겁니다. 이거에 아까 영어로 됐던 고장 코드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까지만 해서 좀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하려고 지난주에 부산 출장 가면 사이트 기찬에서 한번 비교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 GSW에 있는 고장 코드 리스트를 제가 한 거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국제 표준의 고장 코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옐로 셔터 밸브 신호나죠. 여기 보면은 표 셔터 밸브 A 컨트롤 서킷도 이게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저런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표준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관에서 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막 비교표 만들었는데, 그래본들 여기 이제 P0 100번은 연료계통이고요. 뭐 빨리빨리 지나가는 건 제가 네이버 블로그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다 설명할 만한 뭐 가치도 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300번 이거 시험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한번 보면은 뭐 여기 325 노크 센서 이상, 노크 센서 1번 서킷이라 돼 있고, 현대자동차는 노크 센서 샵 1 이상 똑같게 되죠. 이게 틀리면은 나 같은 걸로 봐서 99%는 같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장 코드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의 심사를 저희가 한 달 만에 다 작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처음에는 올랜도 하나를 연식별로 되는 거 다 다운받아서 쫙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가지고 올랜도 하나 열심히 한 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캡시반 앱을 쭉 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서 비교표를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P0045 고작 투보차저는 올랜도에 있고 캡티바에 있고 말리부에 있고 한데 똑같아가지고 비교표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하나로 퉁쳤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올랜도를 보건 캡티바를 보건 P0045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다만 거기에 패러드나 커넥터는 다를 수 있죠. 하면 중요한 게 카메라에서 하나 끌고서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의 심차 고장 코드 하나만 제대로 알면 올랜도가 됐건 캡티브가 됐건 말리부가 됐건 연식 상관없고 시스템 상관없고 차종 상관없이 똑같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패러드는 이렇게 그 정도 아시겠다고 설명 가르치는 방법은 하면은 고장 코드가 뭐지 많아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까 OBD2 기준 메이커 공통적인 걸 알고 또 어떤 면에서 사실은 세 번에 마찬가지죠. P0045가 국제 표준 고장 코드인데 그걸 차마다 다르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똑같은 고장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옛날에는 이게 달랐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떤 차는 이제 리스크 될 거고 어떤 차는 메이커 할 때는 그 메이커별로 표현 방법이 달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고장 코드가 4자리가 아니고 뭐 2자리 코드도 있고 한데 2000년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고장 코드 많은데 이제는 하나의 고장 코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아까 보신 GSW 고장 코드 리스트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 통일된 규격의 고장 코드는 수입차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차 고장 코드라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로 보시는 게 P 코드니까 P0 저기 P2 코드 똑같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번의 심차 중에서 디젤 2.0에 관한 거는 한번 쭉 비교표를 띄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교육은 마무리하고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카메라의 정책하고 또 지난번에 대전 봤더니만은 다음 달에 뭐 업데이트 되는지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지역에서 이거 임대한다고 좀 소란스럽던데 가만 보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1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하실 분이 구입하려면은 180만 원 내고 한국차 기준 보증금 30만 원 한 거를 내면은 자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18개월 할부 이자를 30만 원 물어서 210만 원에 산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사신 분이 이게 뭐 억울하게 샀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임대를 하면 210만 원에 사는 거고 지금부터 일시불 사시는 분은 180만 원에 사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억울하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아이스캔이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게 평가하는데 이게 진단기가 그렇죠. 한번 치러서 사놓으면 이게 모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해서 이런 정책을 해놨었는데 또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살려면 그냥 일시불 사게 해야지 뭐 싫으라고 뭐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그렇다는 소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스캔을 마케팅용으로 좀 활용했어가지고 사실은 카메라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 작업대입니다. 그래서 32인치
모니터에 좀 아까 마케팅 정보 거창하게 띄우고 또 한쪽에서는 저 노트북이 사실 저희가 워낙 착한 가격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60만 원짜리 태블릿이나 60만 원짜리 노트북을 권장하다 보니까 노트북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래 넣었다 줬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만 원대의 삼성 노트북에 SSD 그러니까 메모리 디스크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하는 거와 이 작업대 합쳐가지고 180만 원에 저희가 팝니다. 한데 여기 지말 케이스 있으면 보시면 하여간 가격 별로 차이 안 나고 제 원가로 하는 대신에 이번 달은 6개월 이자를 카메라에 오는 식으로 프로모션 하니까는 필요하신 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바로 질문 나오더라고요. 작업대 따로 안 받아요, 그렇게. 그죠? 따로 안 팝니다. 하고, 이 작업대가 저기 여기 대전에 어느 삼성 남원점 가니까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했는데 저희가 작업대 따로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해봤자 180만이면 이거 괜찮은 노트북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려면은 32인치 모니터에 빵빵한 노트북에 작업대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하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작업대 또 따로 팔면 여기 아이스캔 로고 있는 거에 뭐 거저반 노트북에 이상한 모니터 해가지고 폼 안 나게 사실까봐 안 팝니다 하는 거고 아이스캔 로고 있는 거는 그러면 또 저희가 욕먹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고객전팀에 연락하면 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애니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애니암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가격이 옵션 따라 좀 다른데 30만 원이기도 하고 40만 원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저 남월점 안 나오시나요? 그런 상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것보다 더 나은 게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여기 모니터 있고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새로 된 글씨 해가지고 걸어놓게 돼 있고 또 이거 이렇게 했더니만 위가 무거워서 안 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 새로 된 박스 해갖고 튼튼하게 아래쪽에 받쳐 놨더라고요. 하고 또 이분이 여기에 이제 아이스캔하고 그 삼성 캔클립하고 또 피코스코프까지 다 준비해놨고요. 이쪽 보면은 여기 이제 글씨 부분이 있고 또 뒤쪽 부분은 여기 캡을 걸 수 있게 바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코프이다 보니까 자세히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뭐 안 하는데 우리가 국민 촬영 안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여러분이 허접하게 하는 거 싫어갖고 안 하니 그러나 혹시나 이 작업대만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은 업체 연락처 전화번호 다 드리고 안 되면 여기 롤러삼성 남월점 여러분 사인 아시죠? 상당히 오히려 저 남월점 사장님이 우리보다 옵션 더 잘 갖춰서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이제 카메라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 1000만 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뭐 저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왕 빵빵한 노트북 살 돈으로 깔끔하게 갖추고 사용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작업대 카메라한테 팔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에 업데이트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막대 그래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피코도 막대기 나오고 V도 막대기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니까 사실 S가 나왔으면은 막대기를 들자 했는데 S가 여기 뭐 S 때 물어보시는 분인데 사실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도 세 분한테는 제가 갖고 가 직접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제가 물건 갖고 가서 상담하고 보여드리고 실차하고 해드리니까는 궁금하신 분 하시는데 남월점 사장님은 에이 이거 못 쓰겠다 하고 빠꾸 맞았습니다. 왜냐면 그분 피코스코프도 있고 뭐 그 GDS 툴키도 있고 빵빵하게 있더라고요. 하고 이제 서산의 두 분은 한번 사용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는 7인치 LCD에 이게 버튼이 있는 게 사실은 현재 뭐 최신 타입인데 아마 G스캔2도 스코프 나분들 7인치 LCD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코 스코프나 이게 PC 스코프 익숙하다 보니까 화면도 작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좀 기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LG 태블릿 같은 태블릿을 구에 딱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버전 아이스캔 P에서는 태블릿 B에 P가 됐건 S가 됐건 붙이는 걸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락 오신 분한테는 보여드리고 하여간 환불하시거나 이거 사용하고 업데이트 받으시거나 안 하고 기다렸다가 받으시거나 편하게 선택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스가 좀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고장 예측 시스템에서 파형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석 시스템인데 아마 7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달 업데이트에 여기 고장 예측 점검 하나고 이 나머지 부분은 파형 계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막대기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하면은 이봉기사님이 열심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타기. 결국 원리가 하나입니다. 지금 그 타이밍 가지고서 엔진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점화시기, 디젤 같은 경우는 인젝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뭐 인젝션 타임을 한 24 가지고 편차를 했더니만은 이렇게 뭐 실린더별로 회전수 변화가 이렇다. 그 다음에 클릭하면은 데이터 변화 쉽게 뭐 변화량이 평균이 11rpm이고 뭐 하는 거와 여러분이 막대거래 구조 하시니까는 사실 막대거래 구조가 이봉원 이사님이시거든요. 현재 아이가 그 내용 중에 이 실린더별로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개발팀이 5월달, 6월달에 이 기능 넣느라고 하고 있고 아마 7월달에 첫 번째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파워 점검하고 여기 클릭하면은 평균값과 차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기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PC에 깔려 있으니까 사실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는데 빨리 구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모만 보여드리고 구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를 쭉 한 24시간 정도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캐치 타입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분포도가 한쪽에 높게 나오면은 이게 편차가 약한 거고 이게 많이 퍼져 있으면은 편차가 심하다 하는 원리고요. 그러니까 벌써 밸런스 증거 하면은 각 이게 실시간 아니고 20사이클 받은 걸 봤을 때 이 실린더별로 편차가 이렇다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 최대치는 보면은 22rpm이 차이 나고 최소는 12rpm이 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클릭하면은 이 실린더는 22rpm 차이다. 그 다음에 파워 점검, 파워 밸런스 시험이죠. 최신 차량 같은 경우는 스캐너에서 디젤에서 이거 제공하고 있는데 하여간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원리와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32인치 TV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줘가지고 마케팅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뭐 전문가이신 분은 센서값만 봐도 알겠지만은 그 보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하는 기능을 다음 달 아마 웬만하면 다음 달 업데이트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책 만들어 보고 좀 재미있어가지고 우리 이봉호 이사님이 그 마케팅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좀 책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케팅 정보가 뭐 옛날 거고 여기 또 카멘샵 옛날 멤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만든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물론 다음 달에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카테크의 이야기 가지고 마케팅 정보에 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예를 들면 뭐 케미칼 정비다 무슨 정비다 하는 거를 했더니 한 36개 정도를 나눠가지고 48페이지로 해서 한 주제를 한 달에 카테크 별책 그룹으로 칼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지금 카테크하고 구두로는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테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책 40페이지 더 만들고 발송하고 하면 투자비가 꽤 들기 때문에 이제 거기 광고주가 붙으면 편하게 열심히 광고주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실은 이 마케팅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익한 정보인데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뚫뚫 말아서 넣어놓으니까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가서 보고 봅니다. 카테크 최고를 해가지고 48페이지 만들었을 때 이 내용 괜찮다 하시는 분은 저하고 좀 그러니까 제목은 고객과 함께하는 자동차 정비라 해서 사실은 그 책 내용이 여러분한테 기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비샵에 온 고객들한테
이런 내용을 책으로 보여주면서 마케팅하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하여간 카메라에서는 뭐 스캐너로 사용하는 게 좋지만은 가능하면 이 아이스캔이나 카메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고객 마케팅용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아무도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다 이해하셨거나 아무도 모르시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교육한 것도 동영상 올려놓고 오늘 내용이 많고 아까 현대자동차 고장코드 전체 리스트와 그 ISO 규격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을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 그래프를 새로 시청한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정확도가 없거든요. 아, 예. 그 말하자면 2, 3, 4위에서 1번이 불리한 쪽에는 그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70% 이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만 이게 아래 위로 드나드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70% 이상이 이해가 된다면 빨간불이 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기 마케팅 이야기 아니고 아이스캔에서 이야기죠. 아까 예. 포장의 시간이고. 예. 좀 워낙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센서 값은 사실 그다지 신경 못 썼습니다. 솔직히 고장코드 쪽 신경 쓰느라고 이제 세브레 신사까지 다 해서 되고 나서 숨 돌리자마자 또 이제 요즘 저 커머레 디젤 같은 경우는 뭐 레일 압력이나 이런 걸 보고서 센서 값을 보고 정확하게 고장을 잡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디젤부터 그 센서 값 틀린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그래프로 그려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따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저희들이 센서 값이 부정하고 먼저 따는 거라서 혹시 표현 방법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 예, 저희가 노가다 작업인 게 그 GDS나 하이디스 볼드에 있으면 저희가 그냥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는 GDS나 하이디스 볼드도 틀린 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그쪽에서 옳다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뭐 한 차점 잡는데 하나를 틀리면 하는데 워낙에 차점들이 많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센서 값도 이제 지금부터 잡고 있죠. 특히 아까 보셨던 막 그래프 같은 경우도 점화식이나 인젝션 타임이 정확해야지 이게 데코레이션에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예. 만약 그게 틀리면 이거 완전 사기 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